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은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무례한 사람 대처하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그들은 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가? 그들은 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나는 만만한 상대의 대상이 되는가? 왜 나는 그들로부터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표적, 대상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만만한 상대가 됐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만만한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거절하지 못하는 나라는 유형이에요. 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 거절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내가 그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로부터 무언가 버림을 받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상대와 좀 관계가 서먹해지고 이 어색한 게 싫은 거예요. 또 상대에게 거절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내가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타인이 불편하고 타인이 힘든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타인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거절을 하게 되면은 상대하고 이 관계가 서먹해지고 안 좋아지고 불편해지는 이 감정이 싫은 거예요. 이 불편한 감정이 싫어서 거절을 못하고 마지못해서 상대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상대가 일반적이고 나하고 비슷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거절했을 때 약간의 미안함을 갖거나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좀 그런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상대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이거든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대를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표면적인 거 외에 더 깊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아마도 거절에 대한 이 단어를 우리는 배워본 적도 사용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느냐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 번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도 있고 부정적인 언어도 있어요. 내가 성장을 하면서 부모에게 나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를 동시에 같이 배우고 동시에 같이 경험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부모가 너무 억압적이고 강요하고 그리고 되게 폭력적이고 윽박지르는 성향의 부모라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노라는 말, 부정적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얼마만큼 수용을 해 주셨는지, 얼마만큼 내가 이걸 편히 사용하고 쓰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언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을 받으셨어요?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그 부정적인 언어를 썼을 때 나를 얼마만큼 존중해 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싫어요. 나는 이거 오늘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너무 버거워요.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었었는지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내가 왜 무례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가는 내가 그동안 나의 부정적인 언어를 얼마만큼 잘 쓰고 살았는지, 제대로 잘 사용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 방법이 뭐예요? 라고 생각한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나는 그러면 왜 부정적인 언어를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그 부정적인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든 부정적인 언어든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내 존재를 알리는 방법인 거거든요. 특히 무례하게 나에게 구르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부정적인 표현을 내가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언어들을 너무 어려워해. 내가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쓰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면은 상대는 그걸 알거든요. 쟤는 부정적인 언어를 쓸 수 없어. 쟤는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애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함부로 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 의 유형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속에서도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인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을 받다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세요? 나 자신에게 인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내 속 안에 있는 나를 인정받거나 내 속 안에 있는 나 존재 자체가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외적인 모습에 인정을 받는 것 뿐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아니면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니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뭐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타인은 나를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속 안에 진정으로 너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만 나는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런 사람들, 특히 무례한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조차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라도 이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맺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 하고 사는 한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부터 인정을 해줘야 되는 존재인 거거든요. 내가 나한테 인정을 해준다. 내가 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면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던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심지어는 나를 막대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대하는데도 어느 날 나한테 좀 칭찬해주고 좀 인정해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타인이 그것을 알고, 얘가 내가 조금 칭찬해주고 내가 조금 살살 긁어주면은, 얘는 내가 더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구나. 내가 더 이용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조종해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나에 대한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진짜 나를 존중해주고 있으세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주고 있는 거 맞으세요? 저희 학원에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와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사랑받고 있구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구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기 보호 방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소중함을 경험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굉장히 당당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잘해요. 근데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경계를 해요. 왜요? 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너를 해치거나 아니면 너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경계하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나를 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적인 이런 생각부터가 먼저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물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소중함을 여겼던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라면 더없이 좋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경험을 받고 성장하고 살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핍이 있고 부족한 감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그냥 그대로 성장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가 30이고 40이고 50이 됐는데도 부모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식인데도 나이가 40이 먹고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막 함부로 대하는 부모가 있어요. 말도 막 하고, 그리고 자식한테 당신의 감정을 막 풀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이가 30이 먹고 40이 먹고 40이 되고 50이 된 상태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부모한테 내가 한마디도 못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함부로 대했을 때, 그리고 나한테 막말을 했을 때, 나에게 막대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어른이라면, 성숙된 어른이라면 부모여도 내가 이런 부정적인 언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찮게 경험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의례 당연한 거고 익숙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여도 내가 부모로부터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받았을 때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중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온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는 내가 처음에 관계 맺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인간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돼서 50이 돼서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막대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세습이 되어 왔고 이렇게 학습이 되어 왔고 이렇게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굴레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타인을 만난다고 새로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만만한 상대를 어떻게 대한다고, 일시적인 방법은 있죠. 야, 가서 소리 질러, 너도 큰 소리 쳐, 너도 아니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 한 가지 외에는 내가 고기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로부터 잡은 고기를 하나 받아서 그거에 연연하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 속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계속 억눌린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른이야. 그리고 그렇게 나를 억눌렸던, 그리고 나를 억압했던, 나를 그렇게 함부로 했던
그런 부모로부터 나는 이제 완전한 성숙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닌 그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고 나의 부정적인 언어를 쓸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라 지금은 어엿한, 그리고 지금은 다 자란 성인이란 거를,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모로부터 벗어나도 된다는 마음, 그리고 벗어나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 부모에게 눌렸던 감정대로 그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내 안에 느껴지는 느낌들이 어떤 느낌이세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했을 때 내가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리고 무언가 막 초조하고 불안감이 느껴지면서 내가 막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축이 되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고, 옛날에 부모한테 혼났던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내가 받았던 좋지 않았던 경험에 대한 그 감정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그 비슷한 상황만 와도 나는 움츠러들게 돼 있는 거고, 나는 두려움에 떨게 돼 있는 거고, 나는 큰 소리 한번, 내 소리 한번, 내 마음의 소리 한번 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만만한 상대 대처하는 법에 대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만만한 상대를 대처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만만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움츠려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이 지금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 안이, 지금 내 안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나로부터 당당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인지, 나는 나로부터 떳떳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그것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해결하고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만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당당한 모습이면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면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눌려 있고, 어렸을 때부터 위축되어 있고 주눅 들어 있는 그 삶으로 지금 살면서 만만한 상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을 여러분들께 저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너는, 당신은, 나는 타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타인은, 무리한 사람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눈에 비춰진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를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만한 상대에 대처하는 법으로
실천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방법을 좀 몇 가지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냐 없냐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에게 해할 수 있다는 거,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을 향해서 당당하게 한 번쯤은 맞서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